우선 한 세 가지 정도가 빠졌다. 예. 첫째는 이 청문회에서 드러난 참혹한 실상. 해병대가 거대한 감옥이자 고문실이라는 거. 이 진실이 드러났어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라 그랬거든요. 예. 박정훈 대령 말입니다. 아. 그다음에 이용민 중령은 아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약 먹고 나온 거예요. 거의 말을 못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안에서 그 집단에 대한 배신자 이래가지고 사실상 딴 데 못 도망가게 하고 조직 전체가 린치를 가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제 얘기가 빠졌다. 예. 이거는 사람에 관한 문제인데. 그러네요. 그리고 제가 박정훈 대령 그 청문회 이후에 전언을 하나 본인 이야기를 들었는데. 박정훈 대령의 전언입니다. 사람 하나 살렸다. 사람 하나 살렸다라는 게 본인. 본인 얘기인데. 예. 거의 죽을 것 같았다. 근데 자기 얘기를 근 뭐 한 7개월 만에 해보는 거거든요. 대중 앞에서. 그렇죠. 그렇죠. 그게 본인을 구원했다. 그게 KBS 사사건건에 나왔던 게 8월 18일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. 대략 그때쯤이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그랬네요. 된 거고 예. 그 시간은 입이 봉해진 거거든요. 그렇죠. 게다가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생중계도 안 해줘 버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최초로 단독 인터뷰를 이건 뭐 했던 게 애완견이라기보단 슬리핑독. 예, 그렇죠. 잠자는 개요. 예.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어지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의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정치 논리 이전에 사람에 관한 문제라는 거. 이걸 우리 공동체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. 그렇죠. 일단은 국회에서 왜 긴급 구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. 언제까지 해병대 소나기에 이 장교들을 맡길 거냐. 거기다가 지금 직권남용 혐의랄지 여러 가지 외압의 당사자 또는 외압을 스스로도 받아가지고 부하들을 괴롭혔을지도 모르는 김기한 사령관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한때 자기들한테 충성했던 저 충직한 장교들인데. 그렇죠. 옛날 부하들 아니요. 예.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조직의 잔인무도하고 이 어떤 응징하는 논리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. 그러네요. 이걸 국민들이 깨달으셔야 되고. 예. 두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 그 압박이 있고 나서 경북경찰청이 이제 사건 발표를 할 조짐입니다. 예. 이거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. 지금 저지해야 돼요. 경북 경찰청 어제 사건 발표를 꼭 막아라. 청문회에서 이거 지난주 청문회에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경북 경찰청은 여기가 바로 애완견이야. 시키는 대로 다 했어. 예. 그런데 이 기관이 무슨 공정한 수사를 했겠냐는 거예요. 그렇지.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거.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진 그 골통과 절망, 그리고 이제 그 유가족도 사실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데 한 명도 사과가 없어요. 이게 세 번째요.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. 사과 아무도 안 했네요. 안 했다니까. 요구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. 이 지금의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의 책임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청문회가 상당히 입법 공간에서 성과를 많이 거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 하고 본질을 보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 공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네요. 이런 본질을 짚어내면서 지금 긴급히 해야 될 일을 조금 더 찾아내는 데 집중하셨어야 되고 예. 그다음에 이제 정치 논리에 의한 진상규명이라는 건 그것대로 진화하고 흘러가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의 책임을 일단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기회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야당이 이왕 청문회를 하셨다 또 특검을 간다 이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. 그래서 고통을 줄여주는 이게 거의 뭐 중대재해 내지는 재난참사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좀 봐요. 그러면 거기에 맞는 조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청문회의 조금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뭐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좀 넘어서 있는 그대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. 이게 청문회에서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예, 뭐 저도 김정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
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음이 아니면 그 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죠. 이 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네. 즉각적으로 민간에다가 넘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부터 정치 권력이 나서서 이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는 상황. 본인은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는. 그리고 대부분 공황이 발생하는 게요. 상식, 규범, 도덕 이런 게 전혀 관철되지 않는 세상인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 인간에 대한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저때 박정훈 대령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중령인가요? 그분? 이용민. 네. 이분들 같은 경우 그랬을 거예요. 나는 하란 대로 했는데 그렇죠. 규범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했는데 네. 온통 주변은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어내는 모습. 게다가 사단장은 저렇게 책임 안 지고 있고. 예, 그리고 또 뭐 보직캠도 안 되고 그냥 계속 그 예. 자리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결론적으로는 진실을 밝힌 것이 오히려 나에게 죄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느끼는 순간 좀 절망적이죠.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죠.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말씀하신 너무 좀 정치화된 입법 청문회라고 하는 측면들의 어떤 느낌을 버릴 수 없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. 좀 이런 후속 조치들이 빨리 벌어져야 많은 분들이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자신의 진실들을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.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조치를 이제 국가기관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?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. 그렇죠. 근데 이게 그러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가능한 이제 조건들이어야 되는데 이 정권은 국가기관을 스스로 무력화를 시켜요. 저는 이게 그래서 절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대안을 내놓는 게 필요한데 그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은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이 분들을 박정훈 대령이나 이런 분들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장 이 사건의 시작도 해병대의 수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? 그리고 해병대도 사실 이런 외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뭐 끈질긴 어떤 이런 이 수사를 흐트러뜨리는 시도가 있지 않았으면은 좀 이 삐그덕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고 그렇죠. 그리고 이 개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군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통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개인으로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수사나 이런 것들의 어떤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뭐 권익위로 갖고 간다든지 또는 인권위로 갖고 간다든지 이런 데로 갖고 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권익위가 뭐 인권위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. 근데 거기도 다 타락했어요. 이거는 완전히. 인권위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나 하는 인권위원들이 그 두 명의 인권위원들이 김용원? 네. 그렇죠. 김용원, 이충상 두 명의 네. 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꽂아놓은 인권위원들이 인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 하면서 오히려 인권위 직원들을 괴롭히면서 거기서는 뭐 인권을 오히려 인권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인권을 유린하면서 네. 인권위에서 다뤄야 될 가령 아까 말씀하신 이 해병대 관계자들의 긴급구제 사안이라든지 네. 이런 것들은 논의할 무슨 이 새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뭐 권익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니까는 어디 가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? 이분들이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이분들이 그러네요.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운 건데 그나마 국회 가가지고 속 시원하게 내가 얘기했다. 이게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위로야. 그렇죠. 그나마 위로가 됐다. 그러니까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정말 답답한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는 것은 꼭 입법청문회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계속해서 이걸 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